2020년 4월 26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내일부터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 지원. 여행사, 공연업 먼저.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생계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약 32만 명에게 모두 4,800억 원을 지급합니다. 2. 금감원, 부동산 고위험 펀드 중점검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점검사사항은 증권회사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실태,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 리스크 관리와 재매각 과정,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해외 투자펀드, 투자 운용 과정 리스크,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 관리 실태 등입니다. 3. 올해 추경 역대 최대될 듯. 3차 규모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 3천억 원과 기업 안정화 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됩니다. 또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 4천억 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차와 2차 추경 규모는 2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를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4. 현대차 제네시스 G90의 라이다 2개 단다. 자율주행 레벨 3 구현. 현대차가 차세대 풀체인지 제네시스 G90에 세계 최초로 2개의 라이다를 장착합니다. 2개의 라이다는 기존 카메라 레이더 센서와 함께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형 G90은 현대차가 미래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90은 2개의 라이더를 차량 전면, 양측에 장착해 주행 중 옆차로 차량에 끼어들기 등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합니다. 또 흐린 날씨에도 더 정밀한 작동이 가능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도 더욱더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초격차 삼성도 힘겨운 TSMC, 파운드리 세계 1위의 힘. 코로나19 여파로 삼성전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축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투자 규모는 파운드리 1위 TSMC를 훨씬 능가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시설 투자로 79억 달러, 한화 9조 1,700억 원을 집행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썼습니다. TSMC보다 25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초격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파운드리라는 한 우물만 파며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TSMC를 따라잡으려면 빠른 선단 공정 도달을 통한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이라는 진단입니다. 6. LG전자 100개 협력사 코로나19 극복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LG전자는 협력사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올해 약 100개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제품 구조나 제조 공법을 변경하고 부품의 복잡도를 낮추는 등 구축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LG전자는 지난해 400억 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 지원을 올해 5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7. 코로나로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된 기업, 행정제재 면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분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5월 15일까지 제출이 연장된 기업들 중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기한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8. 11번가 이마트몰 입점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 강화. 11번가의 ssg.com에 이마트몰이 입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몰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것은 11번가가 처음입니다. 11번가에서 판매하는 이마트몰 상품은 신선 가공식품, 생필품, 가전, 패션 등 총 35,000여 개로 11번가의 오늘 장보기 전문관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전국에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지를 입력해두면 주문 시 가장 빠른 배송 시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며 하루 최대 10번 배송을 실시합니다. 9. CJ ENM JTBC OTT 합작법인 본계약 체결. 두 번째 토종 연합군 등장.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사인 CJ ENM과 종합편성 채널 JTBC가 합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명 OTT 출시를 위한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TT 절대 강자인 넷플릭스에 대적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힘을 합쳐 출범시킨 웨이브에 이어 또 하나의 토종 OTT 연합군 등장이 임박한 것입니다. 10. 아모레퍼시픽 백탁 현상 없는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들뜨는 백탁 현상이 없으면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반사하는 다공성 마이크로 무기 소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새 기술을 활용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들뜨거나 제형이 뭉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11. 한국 경제 전례 없는 위기. 올해 성장률 2.1%, 내서 0.3%로 조정.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2020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마이너스 0.9%, 하반기 1.4%를 나타내며 연간 0.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감염병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내수 침체에 글로벌 경제 부진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올 한 해 전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 마이너스 1.2%, 한국경제연구원 마이너스 1.3%,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 0.1%,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마이너스 0.6% 등과 비교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였습니다. 12. 코로나19, 주택시장 유자형 침체 부를 것.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로 주택시장에 유자형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자형 침체는 향후 1에서 2년간 급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서는 형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 전문가의 절반인 50.8%가 유자형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8.8%는 3에서 5년 이상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30%는 올해 말까지 단기 급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습니다. 13. 소니의 부활. 올레드 영토 넓어진다. LG전자의 여유. 스스로 빛을 내는 TV인 올레드 TV 시장을 이끄는 LG가 과거 TV 업계를 호령했던 소니의 맹추격을 받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니의 부활로 올레드 TV 시장이 한일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LG전자는 LCD가 주류인 세계 TV 시장 판도를 깨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올레드 진영의 영토 확장을 내심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4. 일감 반토막, 광고 시장 상실의 시대.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광고 대행사의 수주 실적이 이달 들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기업들의 광고 집행도 급감한 탓입니다. 대웅기획은 그룹 내 최대 광고주 중 하나인 롯데면세점 광고가 뚝 끊겼습니다. 해외 관광객 급감과 국제선 운항 중단, 면세점 매출 절벽이라는 연쇄 충격에 직면하면서 대대적 비용 절감에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자 버스, 지하철 등 5개 광고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578호선과 신분당선 역사 내 광고를 대행하는 나스미디어는 지난달 광고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15. 1970년대의 거인 한일합섬. 마스크로 다시 부활하다. 한일합섬은 한때 한국 경제개발의 상징 같은 회사였습니다. 1995년 재계사열 27위까지 오른 한일그룹의 모기업으로 국내 섬유 원서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섬유산업 쇠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기도 했다습니.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2000년과 2013년 기업회생 절차를 겪으면서입니다. 이 같은 영역의 세월을 겪은 한일합섬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항균 기능을 넣은 마스크용 부직포를 출시하고 최근 방호복문 부직포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6. 우리금융. 올해 혁신성장기업에 6조 3,200억 원 지원. 지난해 출범한 혁신금융추진위원회에는 여신지원, 여신제도 개선, 투자지원과 핀테크 지원 부문의 4개 추진단을 두고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신지원 부문에서는 올해 6조 원을 목표로 1분기에만 기술금융 2조 5,330억 원을 공급했다. 여신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영업 현장의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에서는 담보사전평가를 대행해주고 심사부서에서도 동산과 IP 보유기업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 부문에서는 지난해 2,200억 원 목표에 3,040억 원을 투자해 38%를 초과한 데 이어 올해에도 혁신모험펀드 등 간접 투자의 목표 금액을 1,000억 원 증액한 3,000억 원과 직접 투자에 200억 원 등 총 3,2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7. 정부 K방역 모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국제표준 추진.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 확진, 역학 추적, 격리 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 뒤 국제표준화기구 등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드라이브 도보, 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등이 국제표준화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제표준화기구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안을 제출했습니다. 18. 5월 말 6월 초 코로나 환자 1,000명 이내.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통제 가능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1일 신규 환자 발생 추이를 현재 일평균인 9.3명대로 유지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격리 환자 수가 1,000명 이내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내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9. 코로나19 피해 버스 휴게소 업계에 1,914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에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224건에 33억 원, 휴게소 임대보증금, 반환 입점 매장 수수료 인하 1,881억 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노선버스 대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면제했습니다. 매출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4주 67%, 3월 4주 43.6%, 4월 3주 35.6% 떨어졌습니다. 20. 내년부터 제조기업 R&D 기술사업화 지원에 2,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 총 사업비 1,925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이라는 기존 사업의 목적을 유지하되 지난해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맞춰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제조기업으로 특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비상장 제조 중소기업 중 산업부 선정 5대 영역 20대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3년간 최대 1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